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은 아주 불안합니다. 여론의 비난에 직면한 경찰청장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며 강력 대응을 하라고 했지만 경찰 실무진들은 그 말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칼리우림 사건, 국민은 알아서 각자 도생하세요라는 글을 올려서 앞으로 묻지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범죄자 인권 지키려다 경찰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흉기를 든 범죄자를 정당하게 진압했는데도 담당 경찰이 소송에 휘말려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경찰관은 2001년 경남 진주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지역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인 권 씨는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의 목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후 집으로 돌아가서 칼로 아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권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이니까 덩치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힘이 좋았겠어요. 권 씨는 거듭된 경찰의 공포탄 사격에도 몸싸움을 하며 저항하다가 결국 실탄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쏴서 죽게 한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할까요?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 미국은 100% 경찰의 손을 들어줍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런데 사법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2008년 대법원은 권 씨 유족에게 국가가 총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경찰 어깨를 붙잡고 불응을 하다가 경찰관이 운전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4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판결을 내리면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범죄자를 단속해야 할까요? 범죄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당 경찰관이 내야 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불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 때문입니다. 글을 올린 경찰관은 소송 들어오면 지휘부는 정작 나몰라라 한다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형사상으로는 무죄 받고도 민사소송에서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도 이런 꼴을 당하는 선배들을 한 번, 두 번 본 후에는 당연히 후배 경찰관들도 칼 맞아가며 이래봐야 나만 죽고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입장이라도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경찰들은 그 말을 못 믿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과잉진압이라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찰 고위직들이 다 빠져나가는 게 관례라서 그랬답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경찰관이 말하는 경찰청장이 흉기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인 이유 3가지라는 글에는 수뇌부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뿌리 깊은 불신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면 경찰청은 절대 책임져주지 않고 총기 사용 경찰관은 내부 감찰과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면서 패가망신하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총은 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던져서 맞추라고 있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유로는요, 삼단봉이나 혹은 방검조끼 등의 기본 물품도 지급하지 않고 흉기를 든 범죄자들을 상대하라는 수뇌부의 어이없는 대처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예비 범죄자를 설사 검문해도 당장 현장에서 체포할 수 없는 황당한 법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챙기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쇼를 하기에 급급한 경찰청장의 대국민 담화문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셈이죠. 출동 경찰이 총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의 경찰 총기 사용 규칙에도 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칙을 보면 총구는 항상 지면이나 혹은 공중을 지향하고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 그리고 조준 시에는 대퇴부 이하의 상해 최소 부위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경찰들이 1년에 고작 2회의 권총 사격 훈련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자 혹은 형사 등은 연 4회 훈련을 받습니다. 1회 훈련 시에 0점 사격 5발, 완사 10발, 그리고 속사 20발 등 총 35발을 쏘는데, 고작 이 정도 연습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범죄자의 대퇴부를 정확히 겨냥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규정을 만든 장본인은 본인이 권총 사격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수뇌부 중에서 이 규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만 앞세우지 말고 한번 부하들에게 직접 실행해 보십시오. 그럼 믿어주겠습니다. 사격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권총은 영화처럼 겨냥하는 대로 다 맞출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10m 이내의 근거리에서도 표적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태릉 사격장에서 229경, 389경, 459경 세 가지 권총을 고정 표적지에 완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표적이 움직이고 있다면 거의 못 맞춘다고 봐야 되겠죠. 총기를 늘 휴대하는 미국 경찰이나 형사들조차도 정규훈련 이외에 민간 사격장에서 수시로 사격훈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뜻대로 표적을 맞추지 못합니다. 만약에 총기 사용을 허락하겠다면 범죄자 사망이나 혹은 시민 부상 등 부수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필연이라고 가정을 하고, 피해 상황에 담당 경찰을 구제할 수 있는 면책권을 확실하게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총기를 대체할 수 있는 진압 장비를 지급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이들은 2022년 2월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 시행됐고, 이 개정안에 범죄가 행해지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 또는 진압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형사 책임 감면 내용이 포함됐으니까 일선 경찰들의 반박은 쓸데없는 걱정 아니냐며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해당 법률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형사적 책임은 면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다릅니다. 미드 보슈에도 나오지만 오발이라던가 혹은 민사소송에 대비해서 경찰 노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무수행 중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해도 담당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망자가 발생해도 유족은 개인이 아니라 주당국이나 혹은 시당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경찰관을 보호하니까 과감한 범죄자 체포와 진압이 가능한 거죠. 경찰 수뇌부가 지금 서둘러야 할 일은 말과 쇼가 아니라 실무 경찰들이 안심하고 진압에 나설 수 있는 구조적인 대응책입니다. 자, 총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방검조끼를 비롯한 보호장구와 총기 대체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호장구와 방패가 범인 검거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서현역 흉기 난동범 체포에서도 실제로 방패를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미국 경찰들처럼 총기 대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미국 경찰들의 비살상 장비로는 테이저건, 40mm 고무유탄 발사기, 빈백 샷건, 37mm 유탄 발사기 등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은 다 녹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20년 개발된 저위험 권총 혹은 스마트 권총으로 불리는 대체 총기가 있는데요. 탄환은 공포탄, 저위험탄, 9mm 보통탄 등 세 가지를 사용하며 플라스틱 재질의 저위험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력을 실탄의 1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총이
그 총알이 주요 장기가 집중된 상체에 맞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실탄 권총에 비해서 안전성이 크게 증가한 셈이니까 조속히 일선의 보급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잼버리 대회의 폭망 사태와 이태원 압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권에만 환장하고 책임은 절대 지지 않으려는 고위층들인데요. 이들은 평소에는 특권 의식으로 뭉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고 또 여론의 비난이 커지면 희생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쁘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나라의 운명과 후손들의 미래를 양아치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지금 이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겁니다. 물론 몸보신에만 치중하는 일부 경찰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체포에 열일하는 경찰들이 더 많습니다.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려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로부터 적극 보호해줘야 합니다. 정부와 경찰 수뇌부는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고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기 바랍니다. 특정 조건과 상황에서만 책임을 감면하는 관련법을 수정하고 소송 대상에서 개인이 제외되도록 국가배상법도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경찰들을 먼저 보호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